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창훈님이 준비하신 헤로크 녹음을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헤로크에 대해서 이거 설명드릴 건데요. 헤로크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개발할 때 저희가 제일 개발하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제 뭔가를 서버에 올리고 싶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서버를 우선 구매하고 또 거기에 설정을 해야 되고 특히나 레일즈를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서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 개발한 레일즈는 뭐 5분 만에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는데 실제 서버에 올리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좀 해결이라기보다는 뭐 배포의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코딩에만 집중해라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이 허로크라는 서비스고요. 허로크는 기본적으로 Git이라는 이 SVN 비슷한 이 소스코드 저장소에 소스를 자기 건 따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푸시라는 작업만 해주면 거기다 자동으로 뭐 설정 파일 이것도 자기들 서비스에 맞게 바꿔주고 그걸 자동으로 서버에 배포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자세한 글은 여기 제 거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볼게요. 우선 허로크에 이게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외국 사이트들이 다 그렇듯이 큰 절차는 없어요. 그냥 가입만 하면 돼요. 이메일 가지고 이메일을 하면 그 컨펌 메일이 오고 컨펌 메일에서 자기가 컨펌 하면은 바로 가입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우선 허로크에 콘솔이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허로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VN하고 뭐 약간 다르지만 SVN처럼 소스 저장소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Git이라는 거고 허로크 콘솔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터미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놓은 사이트에 보면 Git을 처음 접해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는 툴벨트라는 이 Git과 허로크 콘솔을 한 번에 설치해주는 걸 제공하기 때문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여기 윈도우 EXE 다운받아 설치하시고 맥 쓰시는 분들도 여기 패키지로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엑스코드 이미 깔려 있으신 분은 맥 같은 경우에 그 Git이 이미 깔려 있거든요. 그럴 때는 허로크 콘솔만 설치하면 되니까 이거 굳이 설치하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명령어로 gem install 허로크 하면은 허로크 콘솔이라는 게 생성되고요. 허로크 콘솔이 생성된 거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여기 터미널에서 이렇게 허로크 이렇게 치면 자동 완성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허로크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가 나오면 설치된 거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최초에 인증하실 때는 허로크 키 애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맥 컴퓨터에서 별도의 인증 없이 거기 허로크 킷 서버에 푸시하려면 여기 있는 공개 키를 거기에 보내야 되는데 공개 키가 이미 생성되어 있으시면 이 명령만 치면 자동으로 서버로 보내지게 되고요. 공개 키가 없으시다면은 콘솔에서 여기 ss 키젠 명령어로 하시면 자동으로 자기 홈 디렉토리에 ssh 폴더 밑에 이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게 이미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 폴더에 있는 키를 자동으로 그쪽에 업로드하고 그러면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고요. 이걸 아마 가입하시고 최초에 하면 허로크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 번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됐고 이제 레일즈 프로젝트를 실제 생성해보고 간단하게 그거를 허로크에 어떻게 올리는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레일즈 폴더에 들어가서 원래 제가 만들었던 건 지울게요. 후에 랩이라고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레일즈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레일즈에 기본적으로 뭐 git 킵이나 뭐 git ignore 이런 파일이 생기는데 이게 git 저장소가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쓸모없는 파일이라고 저장소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레일즈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번들 인스톨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대충 보시자면 원래 지금 저희가 로컬에서는 SQLite 3라는 거를 이 파일 기반 저장소를 사용하고 허로크에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면 허로크에서는 파일을 로컬에 저장 못, 그 서버에 저장이 절대 안 돼요. 임시적으로 잠깐만 되기 때문에 이 SQLite 3를 쓸 수가 없고 포스트그리 SQL이나 MySQL을 배포 환경에서 써야 되는데 젠 파일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은 로컬에서는 SQLite 3를 사용하고 프로덕션에서는 PostgreSQL이나 MySQL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레일즈가 직접 쿼리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다 액티브 레코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저는 이렇게 랩에 들어가서 최초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 파일을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젠 파일에 보면 여기 지금 젠 SQLite 3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걸로 복사해서 아, 죄송한데 네. 요거 트랜스페런트를 네. 좀 어떻게- 검게 스크린캐스트 하면은 네. 잘 안 보이거든. 그럼 라이트 클릭하면 이게 오른쪽에 보면 프레퍼런스 여기서 프로파일에서 윈도우 네. 윈도우에서 그걸 오케이 반대로 오케이 네. 어? 예. 이거 안 먹지? 새로 요거- 생성. 네. 아니 거기서 해도 돼요. 네. 네. 오케이. 네. 여기서 네. 젠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SQLite 3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개발 환경에서는 SQLite 3를 사용하고 배포 환경에서는 허로프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DB 서버를 사용하도록 수정하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항상 젠 파일 수정하시면 번들 인스톨을 해주셔야 돼요. 피지? 잠시만요. 포스트그레일 잼이 저게 아 이게 제가 지금 응. 복사해서 했더니 응. 이게 다운표가 어. 이게 이상한 문장가 보다. 네. 그리고 다시 번들 인스톨 해주시면 이렇게 완료됐고요. 이제 방금 아까 제가 말한 git 저장소라는 거로 이제 새로운 소스코드 저장소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지금 git init이라고 하면은 로컬에 소스코드 저장소를 생성해주고 git add 점을 하면은 이걸 약간 git의 개념이긴 한데 스테이징이라는 부분에 올려놓고 git commit 하면 실제 커밋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자세한 부분은 git 자체 공부하시면 되고요. git init이라고 하면 여기 .git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svn처럼 폴더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만 생기고 git status 치면 여기 onTrack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스테이징에 올라가고요. 이제 이걸 커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git에 모두 저장이 됐고요. 이제 제가 레일즈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랑 똑같이 레일즈 스타트하고 이걸 좀 키워야지. 로컬호스트로 해보면 이쪽으로 당기는 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노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해서 호로크에다가 그대로 올려볼게요.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우선 다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호로크 크리에이트 스택 시더 레일즈 온 호로크 하면은 이 레일즈 온 호로크가 이 호로크에서 하는 앱 이름이고요. 스택은 뭐 호로크의 뭐 버전 같은 건데 이게 최신 스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똑같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레일즈 프로젝트 루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호로크 크리에이트 스택 시더 그리고 이름이 좀 기니까 ROR 랩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허로크에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생겨 있고
관련돼서 Git 리모트 저장소도 알아서 여기에다가 세팅까지 해주게 됩니다. 네. 저기 저 스택이 있잖아요. 네. 나는 저 블로그 올리신 거 가지고 네. 그대로 카피. 네. 저게 또 잘못 그게- 보면 저 대시 두 개가 네. 대시 하나로 됐대. 네, 저도 방금 보니까 에러가 나가지고. 코드를 응. 블로그를 그런 용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성되면 여기 주소가 생기잖아요. 여기 뒤에는 이 부분은 Git 저장소 주소고 앞부분은 진짜 실제 호로쿠 앱 주소인데 여기서 호로쿠 오픈이라고 해보면 브라우저에 저 주소로 오픈 좀 느리니까 저는 안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웰컴 호로쿠하고 지금 디플로이를 새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문서 읽어봐도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대로 지금 다시 서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쿠 배포는 간단한데 이미 있는 폴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로쿠라는 거는 이쪽에 리모트 브랜치 이름이고요. 마스터도 호로쿠라는 게 리모트의 이름이고 마스터가 그쪽 브랜치 이름이에요. 호로쿠에서는 무조건 이거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git push 호로쿠 마스터라고 하면은 알아서 여기 로그가 쭉 나오면서 호로쿠에 배포를 하고 호로쿠에서 알아서 이게 DB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알아서 수정해주고 지금 여기 보면은 번들 인스톨 되는 과정이 쭉 나오고요. 혹시나 오류 나게 되면 여기서 오류가 나고 더 이상 배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컨피규의 데이터베이스 IML을 이쪽에서 알아서 임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런칭이 다 됐는데요. 네, 여기 보면 런칭 완료됐고 여기 디플로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여기 사이트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레일즈 새로 생성하고 젠 파일 조금 수정해주고 했는데 우선 여기까지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그래도 레일즈 앱이니까 간단하게 뭐 DB 작업이라도 하나 해볼게요. 레일즈, 제네레이트, 뭐 스캡 폴더, 뭐 호스트 로그 해가지고 타이틀만 입력할 수 있는 걸 하나 생성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DB 이거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이 명령어가 필요하잖아요. create 마이그레이트. 마이그레이트 하면은 방금 생성된 DB가 저희 SQLite 3에 저장됐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스캐폴드로 하면 리소스도 자동으로 됐을 거기 때문에 서버를 시작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로 보면 여기에 포스트스라고 생성되는데요. 보면 이렇게 생성되고 네, 이런 식으로 우선 간단한 포스트 시스템을 이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호로쿠에 다시 해볼게요. git status라고 치면 여기에 뭐 방금 이 아래 언트랙 부분은 없던 파일인데 새로 추가됐다는 거고 여기 모디 파일은 수정됐다는 건데 우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이거를 우선 커밋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스테이터스 치면 더 이상 수정된 파일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아요. git 호로쿠에 푸시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푸시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요 사이에 항상 서버가 다운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런칭하고 서버 시작하는 때만 다운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 2초 정도밖에 다운타임이 없어집니다.
저렇게 올리면 터치를 자동으로 해주나 봐요. 서버 쪽에. 네, 저 네.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제 런칭하면서 어. 그때 알아서 그건 안 자동으로 보이죠? 마지막에 이제 런칭이라고 글자 보여요? 아, 런칭 부분에서 터치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막 이쪽에서 수정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요. 여기서 이제 런칭하면서 끝났으면 근데 이게 방금 저희 DB 작업했잖아요. 똑같이 레이크 이거 마이그레이션 작업 해줘야 되는데 허러프에 컨피그에 보면 저쪽에 뭐 애드온을 여러 개 붙이게 되면 이쪽에 컨피그에 나오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URL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데이터베이스 원래 컨피그레이션을 레일즈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허러프 쓰면은 그 컨피그레이션을 이 변수에 맞춰서 알아서 집어넣어줘요. 저희가 수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레이크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데 허러프론 이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DB 이렇게 해주면 허러프 서버에서 레이크 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네, 여기 완료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호스트 치면 네, 이런 식으로 생성됐고 DB에 저장하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DB 저장까지. 그러니까 뭐 MySQL도 마찬가지예요. PostgreSQL이랑 똑같이. 이게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몇 분 만에 뭐 진짜 뭐 블로그 코딩하는 것보다 더 배포하는 게 쉽잖아요. 서버에 올리는 것도 이 주소를 그냥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되고요. 보면 잼 인스톨 할 때 서버에 뭐 이미지 매직 K나 뭐 이런 것들 서버에 뭐 필수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허러프에는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어서 대부분의 그런 파일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잼도 알아서 설치가 되고 허러프의 제약사항 몇 개밖에 없고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작업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제 뭐 아까 로컬의 파일이 저장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지 저장이나 뭐 사용자들이 컨텐츠 저장하는 걸 저장할 수 없다는 게 참 큰 단점이긴 한데 그게 막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뭐 사용하는 방법처럼 드랍박스에 업로드하거나 뭐 아마존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허러프는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요. git 푸시하는 것만으로. git은 어차피 자기가 제 생각에 레일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SVN 이제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git은 어차피 쓰는 그 자기 소스코드 저장소고 그 소스코드 한 김에 그냥 그걸 푸시만 해주면 알아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뭐 현업에서 개발하시는 분도 회사 뭐 보안 이슈만 아니라면은 허러프 쓰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허러프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허러프에 보면 애드온이 참 많아요. 뭐 요즘에 메모리 캐시도 방법이 있고 메모리 캐시 방법도 있고 뭐 레디스라는 것도 있고 뭐 이건 다 제 거 지금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뭐 걱정 없이 마음껏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애드온이라는 게 있는데 애드온이 참 많아요. 뭐 몽고DB 쓰고 싶으면 몽고DB 설정해야 되잖아요. 설치해야 되고 기술도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애드온 방식으로 다 제공해줘요. 아마존 그 MySQL 같은 것도 아마존 MySQL만 자기가 별도로 구매하면 여기서 연결 자동으로 해주고요. 아까 자동으로 컨피규레이션 수정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트위터 API를 어떻게 중간에 얘가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여기 보면 퍼포먼스 측정해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넣을 수 있고 이 박스카라는 게 지금 아이폰 푸시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건 테스트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클리어DB라고 MySQL 많이 사용하시니까 무료 버전은 이제 좀 제약이 있는데 여기서 뭐 테스트 해보시고 여기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뭐 카우치DB도 있고 여기에는 빌링 솔루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빌링 솔루션도 여기서 간단하게 추가하면 여기에 뭐 문서가 다 있고요. 이쭉 보시면 뭐 크론도 가능하고 커스텀 도메인도 하나는 되고 이제 서브 도메인까지 하시려면 월 돈을 내야 되고 여기는 참 신기한 애드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여기에다 허러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보면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이 자기들 개발자 그거 만드는 앱을 아예 허러프랑 연결을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들게 하면 허러프 계정까지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컨피그레이션에
그 API 키까지 알아서 넣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괜찮은 게 많아요. 여기 아이론 워커라는 거는 배치 솔루션인데 이게 보면은 뭐 많고 로그가 원격 로깅 시스템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가끔 사용하는데 메모리 캐시도 있고 몽고DB, 뭐 로그, 뭐 뉴렐릭이라는 거 이거는 레일즈의 그 성능 측정해 주는 거 뭐 특정 어떤 컨트롤러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뭐 이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추가되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 베타 딱지 된 게 다 추가된 지 몇 달 안 되는 것들이에요. 보면은 SSL도 주는다고 하니까 많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 말고 이제 여기서 가격 정책을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이슈인데 다이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웹에서의 프로세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이노 하나 이게 월 시간 단위로 하는데 다이노 하나를 하면 뭐 한 달을 30일로 지정했을 때 24시간 돌면 720시간이야. 근데 이거를 허로크에서는 750시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30시간 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틀로 올리면 또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써놓고 뭐 매일 피크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30시간은 피크 타임만 살짝 허로크 프로세스 웹 다이노를 하나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750시간 쓰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 워커라는 것도 똑같으니까 워커를 잠깐 올렸다가 뭐 배치면은 워커 잠깐 올려서 배치 돌리고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셨다가 혹시 서비스가 대박 나면 이제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서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그럴 땐 이걸 쭉 올려주시면 돼요. 뭐 돈이 쭉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간 단위 과금이기 때문에 그 개발자 저희가 다른 곳에 서버 세팅할 정도의 시간은 벌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다이노가 24개인데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유니콘이라는 걸로 곱하기 4 하면 프로세스가 뭐 80 몇 개 떠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초 프로젝트는 이쪽에다 올리시고 뭐 도메인 아까 연결해 놓고 이제 서비스가 대박 나면 그때 이동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서버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제 허로크가 우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오잖아요. 저 위쪽에서 그러면은 여기 다이노라는 게 아까 그것들인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여기 하나로만 들어와요. 여기서 라우팅이 돼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앱으로 연결해 주는 건데 이제 다이노가 여러 개 있으면 각각 이렇게 따로 가지고 뜨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저 다이노라는 게 프로세스 말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개념보다 약간 여기서 새로 만든 개념인데 네.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이노가 자기 인스턴스 하나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버 자기 개인 서버에 하나 인스턴스를 갖다가 그렇죠. 인스턴스를 조그맣게 이렇게 띄우는 건데 그래서 그럼 프로젝트 하나가 다이노 하나에 붙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유니컨스가 저희 이제 말씀드릴 건데 유니콘이라는 걸 쓰면 프로세스 하나에 떴는데 유니콘이라는 애가 프로세스를 4개 가지고 워커를 4개 가지고 뜨게 만들면 사실상 아파치 클라이언트 걔가 4개 떠있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다이노 하나에. 그러니까 다이노를 2개 하면 프로세스 8개 효과가 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니콘을 그러면 맞아. 이렇게 허로크는 배포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허로크가 유료이기 때문에 이제 다이노 하나만 무료니까 이걸 최대한 하려면 이제 다이노 하나일 때 문제가 뭐냐면 프로세스가 하나일 때 웹페이지 띄우면서 만약에 이미지를 여기서 서빙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지 서빙하느라 나머지 이미지는 못 받고 있는 거야. 2사람이 동시에 접근하면 한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참 뭐 빨리 끝나더라도 참 안 좋은 건데 여기 유니콘이라는 걸로 잼 유니콘을 잼 파일을 똑같이 추가해 주시고 번들 인스톨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이제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특별하게 설정하실 게 없어요.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워커 프로세스를 4개 생성하고 타임아웃 30초 하면 다이노가 하나인데 거기에 워커가 4개 올라가기 때문에 요청을 한 번에 동시에 4개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이노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미 4사람이 동시 접속해도 뭐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작업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4개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요청 감당할 수 있고요. 이거는 꼭 설정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안 한다고 뭐 좋은 것도 없고, 하면 좋지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없고, 여기 허로크 PS 치면 유니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허로크 유니콘 설정 안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보면은 그냥 서버, 레일즈 서버로 띄우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레일즈 서버를 띄워. 여기서 이게 위에 나오는 거는 컴플리트 됐다는 건 더 이상 실행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아래쪽은 지금 10분 동안 업데이트한, 그러니까 서버 실행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니콘 설정하고 하시면은 이 유니콘으로 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유니콘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실 필요 없는데 이제 서비스 내보내야 되겠다 하시면 예,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워커를 또 무작정 늘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이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게 제약이 있어서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4개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참고한 문서도 보면, 여기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다이노를 막 쭉쭉쭉쭉 늘렸는데 늘리면 어느 정도가 성능 향상이 제일 큰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이노 하나일 때, 그러니까 이건 유니콘 워커 하나 했을 때, 이 보면 1000개의 요청을 동시에 100개씩 해서 날릴 때 성능인데 3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초당 260건을 처리했어요. 워커 하나 할 때는. 근데 워커가 2개면 2배죠, 거의. 초당 590건이고 1초. 유니콘 워커를 3개로 올리니까 여기선 성능 향상이 조금 적은데, 그래도 유니콘 워커 4개로 하니까 더 커지고, 근데 이제 유니콘 워커 5개 하면 뚝 떨어져요. 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제가 그 성능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성능. 그래서 여기선 4개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선 간단한 서비스고 그러니까 메모리를 적게 먹고 갔겠지만, 좀 더 무거워지면 워커를 2개밖에 못 할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이제 허로크 사용하시면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저도 이거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허로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ySQL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다 무료는 뭐 오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국내 호스팅 서비스 보면 MySQL 호스팅 많이 해주잖아요. 웹 호스팅에 포함돼서 나오고, 뭐 용량도 엄청 넉넉하고, 그래서 그걸 써보려고 컴피그 데이터베이스 여기다 쓰고 서버를 올렸는데 그쪽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허로크에서 알아서 이 파일을 바꿔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수정했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우선은 근데 이런 허로크에 올렸는데 잘 안 된다 싶은 게 있으면 꼭 검색해보셔서 허로크가 임의로 환경 설정이나 뭐 소스 파일을 바꾼 게 있지 않나, 이런 거 꼭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이크 프로세스는 다 허로크 런으로 해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뭐 밑에는 지금 제공해 주는 거는, 뭐 최초에는 레일즈로 시작했는데 지금 PHP 프레임워크도 제공되고, 자바에 뭐 스프링도 올라갈 수 있고요. 파이썬에 프레임워크, 뭐 장고 이런 것도 다 지원돼요. 그렇지만 뭐 최초 시작한 게 레일즈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레일즈 잼 중에는 뭐 지원 안 되는 게 없을 정도고, 이거랑 이제 똑같은데 허로크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허로크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서비스인데, VM웨어에서 만든 건데요. 이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게 허로크처럼 자체 서비스도 제공해주지만 자기 로컬 컴퓨터에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은 좀 불안정해요. 설치 안 되는 잼도 많고, 뭐 이거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써보다가 말하는데, 여기 클라우드 파운드리.com 보면 여기서 가입하는 거는 허로크처럼 가입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기 자체 서버 구축하고 싶으면 클라우드 파운드리 org로 가시면 이쪽에 소스나 뭐 설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를 잘 사용하시면 좋은 게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뭐 이런 게 뭐가 다를까 하는데 여기도 나와있지만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파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똑같은 이 서버 구성 환경이 그대로 복사된다는 게 참 큰 장점이에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도 이제 서비스가 증가했을 때 서버를 다 똑같은 OS로 미실 게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게 장비의 뭐 성능도 다르고 이럴 텐데 또 거기에 설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파운드리로 뭐 시스템만 잘 구축해 놓으면 똑같은 환경에서 로컬에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썼으면 그거는 실제 배포 환경에서도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좋은 점이고 이제 허로크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참 큰 단점이죠. 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뭐 허로크는 레일즈 공부하시면 처음에 서버 설정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꼭 레일즈 공부하실 때는 여기다가 꼭 올려보세요. 자기 서비스, 자기가 뭐 만들어 본 이런 것들 충분히 서비스 할 만하고요. 제가 만들어 본 것 중에 간단한 웹앱인데 이것도 허로크에 올렸어요.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 사진 기반으로 같은 시간대 같은 위치에 있던 다른 사람들 사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허로크에 올라가 있는 거야. 보면 이 이미지는 허로크에 저장된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 API를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저장을 못한다는 게 큰 단점인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하고 이미지 저장 같은 거는 또 외부에 값싼 호스팅으로 돌리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유, 뭐 질문하시죠? 네, 뭐 질문 있으시면은 URL 네. 허로크 앱이라고. 네. 원래 허로쿠.com이라고 나오는데 허로쿠.com은 이제 아까 스택에서 예전 스택은 허로쿠.com을 쓰는데 이제 시더라는 스택이 새로 생기면서 그건 시스템이 아예 달라져가지고 허로쿠 앱.com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애드온에 보면은 도메인 사시면은 그건 또 연결하실 수 있고요. 네, 허로크는 그럼 처음 나온 그 네. 발상이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그냥 테스트 해보고 그건 옮기라는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죠. 그냥 제가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한. 그러면 꼭 국내에 한정해서 서비스하지 않고 네, 그런 해외. 걸 쓰려면 그렇죠. 직접 프로듀싱 하는 거 허로쿠가 좋은 게 뭐냐면은 허로쿠가 지금 아마존 EC2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올라가면 장점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허로쿠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해외 글로벌하게 할 때도 허로쿠 처음으로 시작. 근데 이제 부담되는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보시면은 아주 다- 비싼 거예요. 다이노 방금 보시면은 하나 올릴 때마다 아까 그러니까 뭐 회사 입장에선 쌀 수도 있어. 다이노 2개를 한 달 동안 쓰면 $35. 어떻게 보면 싸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참 쓸모없는 돈이라고 생각되니까 다이노 하나에 낮추는데 이제 회사에서 뭐 서비스 대박 나면 24개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거는 알아서 선택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허로쿠를 그냥 기본적인 걸로 쓰시고 완전히 크리티컬한 서비스 하실 거면 결국은 직접 만드시는 게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드실 때는 이게 서비스가 돈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사용자 반응도 보고 싶은데 그때 쓸모없는 돈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이거 쓰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이노가 정확히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지? 인스턴스라 그러는데 클래스가 있고 저희 코딩할 때 보면 대부분 언어에 클래스가 있고 그거를 인스턴스 만든다 그러잖아요. 저것도 그거랑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배포한 소스 하나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고 다이노는 그거를 인스턴스화 시킨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네. 다이노가 그 서버 소스를 가지고 그대로 서버에 하나 띄우는 거예요. 별도 서버에 하나 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노가 2개 되면
두 개가 각각 따로 서버 두 개 뜨는 효과가 서버 두 개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서버가 두 개인데 하나 접속할 때 이쪽으로 줄지 이쪽으로 줄지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몬이란 개념하고는 어떻게 많이 다르나요? 데몬하고는 잘 다르다. 완전히 예. 다르네요. 그냥 다이노가 이렇게 뭐 컴퓨터로 서버가 그러니까 다이노 하나가 서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히 다이노 두 개 하면 서버가 두 개 되잖아요. 그럼 각각 별도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쪽 요청이 하나 들어오면 이쪽으로 줄지 이쪽으로 줄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아까 거기 하우디 워크에 보면 위에 라우트라는 게 있어서 항상 여기서 여러 개 다이노로 이렇게 알아서 분리시켜 주거든요. 여기서 다이노로 알아서 분리시켜줘요. 그럼 여기 다이노가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서버 각각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별도의 환경, 자기 독립 환경을 가지고 웹이 뜨는 거죠. 다이노 하나에. 그럼 리퀘스트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하나가 들어오면 다이노 하나로 들어가는데 아, 이제 다이노 하나로 들어갔을 때 다이노가 이제 처리해주면 돼요. 기본은. 근데 이제 다이노 하나에 아까 말했던 유니콘 워커가 4개 있으면 다이노 하나 들어갔고 유니콘에서 이제 다시 넷 중에 하나로 다시 분리시켜주는 분산 처리 같은 네. 거요?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로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리퀘스트 하나의 저기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매칭이 되는 게 다이노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이노라고. 근데 만약에 세 명이 리퀘스트를 동시에 날렸을 때는 다이노가 하나니까 하나 처리 끝나고 그 다음 하나 그쵸, 처리하고 그 기다리는. 다음 하나 처리. 만약에 다이노 3개를 해놓으면은 동시에 3개가 리퀘스트 들어오더라도 병행해서 3개가 동시에 처리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서버 이렇게 3개가 따로 분산 처리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한 라인에서 하나 들어간 것처럼 네, 다이노가 네. 3개면 3개. 다이노 하나가 이제 각각 독립적인 환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파일을 로컬에 저장하시면 이쪽에서 저장한 거 어차피 몇 시간 후에 몇 초 후에 지워지지만 이쪽 다이노에서는 이쪽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환경이 별도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뭐 템프로 임시 저장해야지 하고 임시 저장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른 파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 로컬은 캐시 용도로만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이노 하나가 똑같아요. 여기 프로세스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다이노 하나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웹이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워커가 이제 배지처럼 올라가는 거고 크론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다이노가 서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배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웹 서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똑같. 네, 다이노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프로세스나 뭐 방금 말씀해주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이노를 늘리면 최소한 웹 요청은 이제 받을 수 있고 DB 쪽은 또 별도 문제죠. DB는 또 알아서 방금 보면 클라우드로 서비스 해주는데 돈을 더 줘가지고 늘리는 방식으로 해요. 헤로 그거니까 엄청난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인력도 굉장히 개발력도 많을 거고. 네. 아까 보니까 마츠도 네. 뭐 합류했다. 루비 만드신 분도 지금 저기 허로프에 합류해서 개발하고 계시는데 서비스를 네. 올리면 네. 웹 다이노가 네. 영어로 세팅이 뭐 하나로 설정. 일로 돼 네. 왜냐면 하나는 뭔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웹 다이노는 컨솔에서 허로프 뭐 저도 명령어가 생각 안 나는데 스케일에서 웹 다이노를 2로 해주면 그 순간에 똑같은 게 복제돼서 두 개가 생겨요. 순식간에. 그리고 다시 1로 하면 다시 하나로 합쳐져. 그러니까 하나는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저녁 8 자정에만 서버가 급증한다 그러면 그냥 크론에 여기서 걸어 놓으시면 자정에만 다이노 10개 올렸다가 잠깐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존도 EC 서버 쓰시면은 잠깐 늘렸다가 잠깐 줄였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좀 더 큰 개념이고 호로프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